한 손님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한 손님하고 나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나오네. 어쩌냐게 어떤 불쾌하게 생긴 남자가 큰 몽둥이로 또돌이개를 쳐 죽이는 걸 봤는데 너무도 불쌍하고 마음이 아프더군요. 어떤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 이 남자가 큰 몽둥이로 또돌이개를 갖다 터 죽이는 것을 봤대. 이게 바로 이 사람이 경험한 사건인 거지.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도 불쌍하고 마음이 아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 사람의 감정을 갖다가 말하는 거야. 구체적으로는 개에 대한 연민의 마음하고 남자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갖다가 말하는 걸 거야. 그래서 여기 불쾌하게 생겼다라고 남자를 말하고 있어. 이 남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겠지. 그래서 앞으로 개고기나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개고기나 돼지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가치관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네. 나는 이렇게 대꾸했다. 어제 어떤 사람이 불이 이글이글한 화로 곁에 앉아서 이를 잡는 족족 태워 죽이는 것을 봤는데 마음이 아파 다시는 이를 잡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지요. 나도 똑같은 경험과 감정을 갖게 된 것 같아. 여기 보면 남자가 그랬고 어떤 사람이 그랬어. 큰 몽둥이로 또돌이개를 갖다가 쳐 죽이는 것을 봤다라 그랬어. 불이 이글이글한 화로 곁에 앉아서 이를 잡는 족족 태워 죽이는 것을 봤대. 그리고 나서 너무도 불쌍하고 마음이 아팠다 그랬는데 이 사람도 뭐라 그러냐면 마음이 아팠다라고 했어. 그러면서 앞으로 개고기나 돼지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 역시 이를 잡지 말아야겠다라고 했대. 그러면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 대꾸는 공감을 갖다가 표시한 거네. 손님은 놀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는 하찮은 벌레 아닙니까? 나는 덩치가 큰 짐승이 죽는 걸 보고 불쌍해서 그렇게 말한 것인데 당신은 이런 식으로 대꾸하다니 나를 놀리는 것이 아니요? 이 사람은 하찮은 벌레하고 덩치가 큰 짐승을 구별하고 있네. 당신은 이런 식으로 대꾸하니 이런 식으로 대꾸한다? 바로 뭘 말하느냐면 이걸 말하는 거잖아. 나를 놀리는 것이 아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말을 갖다가 놀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네. 그렇다면 이거는 공감의 말이 아니라 놀리는 말인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 어쨌든 이 손님이라는 사람은 하찮은 벌레, 우리가 흔히 이러한 존재를 갖다가 미물이라 그래. 이 미물과 덩치 큰 짐승을 갖다가 구별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관점, 가치관이 되겠지. 이 말을 듣고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무릇 생명이 있는 것이라면 사람으로부터 소나 말, 돼지와 염소, 개미 같은 곤충에 이르기까지 삶을 사랑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은 같은 법이라고. 이 사람은 생명이 있는 것, 그걸 갖다가 이제 뭐 사람, 소나 말, 돼지와 염소, 개미 같은 곤충 이런 것들을 다 생명이 있는 것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어. 삶을 사랑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은 같은 법이요. 여기 보니까 삶을 사랑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이 생명이 있는 것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라는 거지. 어찌 큰 생물만이 죽음을 싫어하고 작은 생물은 그렇지 않다 하겠소. 않다 하겠소.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를 갖다가 강조하는 거니까 일종의 서리법을 사용하는 건데 어쨌든 요 말과 요 말은 같은 뜻이네. 그러니까 삶을 사랑하고 죽음을 싫어한다. 이런 말을 갖다가 반복적으로 얘기한 거지. 그렇다면 개와 이의 죽음은 동일한 것이지요. 개와 이의 죽음은 동일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나의 가치관인 거야. 그렇다면 이것은 손님의 가치관하고 정반대라고 할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손님은 미물과 큰 짐승을 구별하고 있는데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은 미물과 큰 짐승이
같다라고 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당신의 말에 대해 그렇게 대꾸한 것이지 어떻게 일부러 당신을 놀리려고 한 말이겠소. 놀리려고 한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서리법인 거지. 아, 그렇다면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은 놀린 게 아니네. 이 손님은 그걸 놀림으로 받아들였지만 놀린 게 아니야. 이건 왜 그럼 이런 말을 한 거야? 아무래도 요거는 이 손님을 일깨워 주기 위한 말을 갖다가 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일부러 당신을 놀리려고 한 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당신의 열 손가락을 한번 깨물어 보시구려. 열 손가락을 갖다가 깨물어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어디 엄지손가락만 아프고 나머지는 아프지 않습니까? 한 몸에 있는 것이라면 크고 작은 마디 하나하나에 모두 생명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아픈 것이지요. 아, 이 사람은 여기 엄지손가락하고 나머지를 갖다가 구별하고 있어. 이거는 큰 엄지손가락인 거고 작은 나머지 손가락이겠지. 아, 그렇다면 이것은 앞에서 말한 큰 개인 거고 이거는 작은 이겠네. 그러니까 생명이 깃들어 있는 것. 이거는 크건 작은 것과 상관없이 모두 어떻다? 똑같이 아프다라고 하는 거야. 아, 그렇다면 이 사람은 열 손가락을 갖다가 깨물어 보라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바로 설득을 위한 근거가 되겠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추를 통해서 깨달음을 갖다가 느끼게 하는 전략으로 상대방을 갖다가 설득하고 있구만. 하물며 하늘로부터 제각기 숨가기를 부여받은 존재로서 어느 것은 죽음을 싫어하고 어느 것은 죽음을 좋아할 리가 있겠소. 있겠소라고 하는 얘기는 없다 라고 하는 얘기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하늘로부터 제각기 숨가기를 부여받은 존재, 이게 바로 생명이 깃들어 있는 존재인 거지. 그러면 이게 바로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바일 거야. 그대는 물러가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오. 여기서 말하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반성해봐라 라고 하는 뜻으로 말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어. 달팽이 뿔을 쇳불같이 보고 메추라기와 붕새를 평등하게 보게 된 연우라야 나는 그대와 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것이요. 아무래도 여기서 말하는 이 달팽이 뿔, 쇳불, 메추라기, 붕새 이거를 구별해야 될 것 같아. 쇳불이라고 하는 것은 솥불을 말하는 거잖아. 아, 이때 이 달팽이 뿔은 작은 존재가 되겠네 그럼. 이거는 큰 존재가 되는 거고 메추라기와 붕새? 붕새가 뭔지 모르겠지만 앞에 있는 것과 견주어 본다 그러면 이때 메추라기는 작은 존재가 되겠지. 붕새는 큰 존재가 되고 그런데 그것들을 갖다가 평등하게 봐라 이런 얘기 같아. 그렇게 되면 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사람의 주장하는 바인 거지. 아무래도 이때 이 말하는 이 도는 바로 올바른 생각, 뭐 진리를 말하는 것 같아. 그런 것들을 평등하게 봐야만 올바른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손님이 있고 나가 있어. 다르단 말이야. 이 손님은 큰 것하고 작은 것을 구별해. 그에 비해서 나는 큰 것과 작은 것을 평등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이들 사이에 서사적 대화를 제시하고 있어. 그런데 이걸 통해서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바는 생명이 깃든 것은 모두 평등하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일깨워주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이게 바로 이 글의 교훈이 되겠지. 그러고 보면 이때 이 손님은 이런 생각이 일종의 선입견인 거야. 사물에 대한 선입견. 그런데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러한 생각은 이건 생명에 대한 일종의 본질인 거지.
그러니까 결국 이 글은 생명에 대한 이러한 선입견을 버리고 생명에 대한 이러한 본질을 깨달아서 생명이 깃든 것은 모두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설득하는 글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그 사용한 소재들, 예컨대 개, 이, 그리고 엄지손가락과 나머지 손가락, 그리고 달팽이 뿔, 그 다음에 메추라기, 이거와 쇳불, 붕새, 이러한 소재들을 통해 가지고 주제를 갖다가 말하고 있는 건데 우의적인 표현 방법을 갖다가 사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